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G7 일반 학생들 맞으시죠? 맞죠? 네, 출석 체크 하겠습니다. 호명하면요. 대답을 좀 해주세요. 마이크 켜주시고요. 김민주, 네, 네, 김재혁, 재혁이, 네. 김채원, 네, 아까 얘기했고요. 박시연, 시연이 안 왔고요. 윤성수, 홍수영, 너 마이크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윤진혁, 넵. 네, 이선우, 선우. 네. 선우, 오케이. 야, 카메라 이상 없으면 켜놔. 응. 그 다음에 이아인. 아인이 안 왔고. 최윤선. 네, 음. 홍지민. 네, 네. 출석 안 부른 사람. 다 불렀죠? 원래대로라면은 오늘 우리가 학원에서 만날 정상인데 그 지금 1학년들은 정상 등원해서 수업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3학년이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가족분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뭐 결과적으로 이제 음성 판정이 나오긴 했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요번 주 이렇게 능동적으로 이렇게 좀 온라인 수업을 좀 하도록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선생님도 지금 그저께였죠. 그저께 이제 노원구 보건소 가서 코로나 검사 이거 했거든요. 이거 했는데 다행히 선생님들 지금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음성 판정 받았어요. 그리고 선생님들 다 음성 받았기 때문에 뭐 큰 문제가 없는 한 다음 주 화요일부터죠. 여러분 전달 받으셨죠?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다시 이제 학원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아인이 늦게 들어왔지? 아인이 카메라 켜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영상 파일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 통해서 보내드렸는데 받아보셨어요? 영상 링크. 한 명도 안 봤어요? 영상? 다 지난주 거? 안 봤어? 거짓말을 못하는군 아니네. 그래도 거짓말이라도 봤어요. 그래야지. 네? 11조까지 진도 영상 녹화해서 보내드렸었어요. 뭐 나중에 좀 기회 되시면 시간 되면 봐라. 힘들게 녹화한 거야.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다음 진도죠. 12쪽부터죠. 12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고등학교 입시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와도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듣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천을 좀 해야 하는 영역이 또 있으니까 특히 유념해서 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전자칠판 한번 띄워볼게요. 자, 오늘 수업의 주제는요, 학교 생활 기록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영역이 중요한지, 그리고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자기 거 지금까지 중학교 입학해서 한 번도 안 봤다. 흔들어 보세요. 다 봤어요? 다 보셨어요? 내 거 한 번도 못 봤다. 중학교 들어와서. 한 명도 없냐, 이반은? 대단한 반인데? 한 명도 없어요? 학생부요? 학생부 내 거 한 번도 못 봤다. 중학교 와서. 저,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재혁이는 카메라를 꺼놔가지고, 선우랑 진혁이가 또 늦게 손 들었네요. 오케이. 자, 지금 늦게 손 든 친구들이 있는데, 숙제야, 숙제. 숙제가 뭐냐면, 이 학생부 열람하기가 숙제예요. 학생부 열람하기.
학생부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야 되거든요. 나이스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나이스. 이제 우리말로 이제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가서 로그인을 해야 돼. 로그인을 하는데 여러분들 걸로 하면 안 되고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마 1학년 때 가입하셨을 거야. 가입하셔갖고 로그인 하면 되고 학부모 서비스라고 있어요. 상단에 학부모 서비스. 그리고 학생부 열람이라고 있어요. 여기 이제 가시면 여러분들 그 1학년하고 지금 정상적이라면 이제 2학년 때 것까지 이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확인을 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계약하기 전에 수정이 가능하거든요. 한번 이렇게 여쭤보면 좋으니까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 로그인을 하려고 했는데 만약에 이제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회원가입하시고 담임 선생님한테 이제 승인 요청을 해야지 그 뭐죠? 읽기가 가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작업도 만약에 이제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있으시면 그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학생부 관리 항목 요령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인적, 학적 사항부터 해가지고 출결, 뭐 수상, 실적, 그죠? 그다음에 이제 창책, 그리고 이제 넘어가면 봉사, 교과 학습 발달 상황, 자유학기, 독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이제 크게 8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어떤 영역이 이제 중요한가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영역은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인가 요거에 대해서 수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1번 항목 있죠? 인적 학적 사항이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거 아니에요.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출결 상황의 별표시하세요. 출결.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출결은요, 그 사람의 기본을 보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 다시 말하면, 이 성실성이라던가 어떤 인성을 확인을 할 수 있는 항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은 이제 입력이 다 되어 있을 거고, 여기에 1학년 건. 깨끗하면 좋아, 깨끗하면. 이게 뭔가 써있으면 안 좋은 거야. 이제 3학년 거 남았잖아, 3학년 거. 3학년 거 남았는데, 요게 이제 뭐가 중요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미인정, 결석, 지각, 조퇴, 결과 이렇게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제 무단결석, 무단지각 이렇게 불렀었는데, 올해부터 이제 명칭이 바뀌었어요. 미인정으로. 미인정은 말 그대로 인정되지 않은 뭐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갖고 결석을 미인정 결석이 이렇게 있으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은 거예요. 그죠? 안 좋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미인정 결석이 이틀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이틀 동안 자기 마음대로 안 나온 거야 학교. 그치? 그러니까 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각이랑 조퇴랑 결과가 있는데 지각이랑 조퇴는 뭐 다 알고 있을 거고 결과가 이제 뭐냐고 많이 물어보는데 결과는 여러분들 전문 용어로 학교를 째는 거예요. 째는 거. 아시겠습니까? 학교를 째는 걸 결과라고 불러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것도 이제 안 좋은 거지. 특히 이제 미인정 들어가는 건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해서 대체로 이제 여러분들 뭐 외고를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외고 요게 이제 1단계에 반영이 됩니다. 뭐 외고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예요. 자사고, 그다음에 자율고, 그다음에 외고 국제고 다 마찬가지. 근데 보통 이제 외고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우리 학원은 이건 이제 보통 1단계가 내신에다가 이제 출결 상황이에요. 내신하고 출결. 근데 2단계가 서류 면접이에요. 서류 면접.
이제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예요. 모든 학교가. 그럼 이제 외고를 이제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외고를 이제 예로 들으면 만약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그다음에 3학년 2학기 이렇게 4개 학기가 있잖아요. 그치? 그럼 이제 영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외고는. 그치? 그럼 이제 A야. 등급이 절대평가. 그러면 A 등급이 내신 환산 점수가 40점이거든요. 그러면은 4, 4, 16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160점이야, 얘는. 1단계 점수가. 아시겠어요? 1단계가.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1단계가 그냥 내신으로 산출되는 게 아니라 내신 플러스 뭐라고 그랬어, 아까? 출결이라고 그랬지, 출결. 모든 학교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출결이 들어가. 그런데 만약에 미인정 결석이 이틀이 있어, 이틀. 그러면 서울권 외고 국제고의 기준으로 이틀이면은 마이너스 2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내신은 160점이지만 160 마이너스 2니까 1단계 점수가 몇 점이 되는 거예요? 158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안 어렵지?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선생님 158점이면 그래도 높은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상당히 데미지가 커요. 특히 이제 학과별로 모집을 하잖아요. 외고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인기 있는 학과,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를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학교를 한 단계 낮춰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안 좋은 거 뭐 굳이 할 필요 없잖아. 그치? 여러분들 결석하지 말자.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미인정 지각이라던가 뭐 저기 뭐죠? 저기 조퇴라던가 결과 있잖아요. 미인정 지각 조퇴 결과. 요게 만약에 3회가 되잖아요. 3번. 각각 합쳐서 3회가 되면은 미인정 결석 1회로 간주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미인정 결석 1회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이 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6건이면 2점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아시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좀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다. 갖고 보통 이제 좀 학교가 먼 친구들은 좀 부지런 떨어서 일찍 나오고 하는데, 그치? 학교 바로 앞에 사는 애들이 좀, 그치? 경우에 따라 좀 늦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죠? 그런 친구들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부분 담임 선생님들께서 봐주시거든요. 특히 이제 지각이나 조퇴나 뭐 이런 거 봐주시는데, 이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입력 하나하나 원리 원칙대로 다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 만나면은 여러분들이 맞춰서 그죠? 잘 시간관념 잘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상 경력이 나옵니다. 자, 이 수상 경력은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뭐 교과 우수상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교내 뭐 행사나 대회, 그 다음에 이제 뭐 모범 관련 상들이 이게 쭉 기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고입이 있고 대입이 있잖아. 고입의 경우에는 이 수상 경력이 삭제가 됩니다. 원서 접수 시에. 아시겠어요? 수상 경력이 삭제돼요. 삭제. 그리고 대입의 경우에는 학기당 한 개만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거. 그래서 대입은 아무튼 들어가는데, 그럼 선생님, 고입은 수상 경력이 원서 접수 시 빠지네요? 그럼 이제 많은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안 좋은 이제 편견이나 오해를 갖게 되는데, 선생님, 그러면은 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행사나 대회 같은 거 뭐 안 나가도 되겠네요?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 물론 원서 접수 시에는 삭제가 되지만 요게 이제 여러분들 자소서를 쓸 때 또 중요한 소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교내 행사나 대회도 열심히 잘 참가를 할 필요가 있다. 요거를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자, 자소서 작성에 있어
중요한 소재가 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입니다. 이제 우리끼리 줄여서 앞으로는 이제 창체라고 많이 부를 거예요. 창체. 아시겠죠? 창체. 이렇게 해서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그리고 이제 봉사 활동이 있는데요. 봉사 활동은 뒤에 따로 빠져 있어서 이게 지금 뺐어요. 표에서는. 자, 일단 자율 활동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러분들 그 교내 행사나 대회에 이렇게 참가한 거. 교내 행사 또는 대회에 이렇게 참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나는 자율활동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나의 어떤 존재감을 좀 어필하고 싶다. 그런 친구들이 있으시면 이런 것도 여기 기재가 되거든요. 뭐냐면요. 회장, 부회장, 학생회 활동하는 거 이런 거. 회장, 부회장, 학생회 활동하는 거. 아무래도 이제 상급 학교를 진학하는 데 있어서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시로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을 보더라도 최소 2회, 그러니까 한두 번 이상은 회장, 부회장 활동 이력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반증하느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측에서도 리더십이 있는 학생들을 선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행사나 대회에 그냥 뭐 이렇게 참가하는 거에 의미를 두지 마시고 뭐 모든 행사나 대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뭐 한두 건 정도는 여러분들이 주전으로 참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감투를 쓰고 노력이라던가 그죠?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한다던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것들 강조하고요. 자, 그다음 이제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동아리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 지금 이제 1학년 거 다 입력이 되어 있고 이제 3학년 거만 남겨놓은 상황인데 동아리도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때는 이제 내가 그냥 뭐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활동했던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재미삼아 했던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각양각색일 텐데 이제 1년 남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에 가고 이제 실전이기 때문에 올 한 해만큼은 내가 이제 어떠한 고등학교를 가는 거랑 상관없이 한번 이렇게 실제로 예행 연습을 해본다라는 마인드로 접근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어떤 동아리 활동을 하면 좋은가 그리고 좀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죠? 일단은 이제 1순위 같은 경우에는 학습 관련 동아리를 좀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려요. 학습 관련 동아리. 학습 관련 동아리. 그래서 학습이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 뭐 교과랑 이제 비교과로 나뉘게 되는데요. 교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국영도사과 관련된 동아리들이 개설이 되어 있죠. 여러분들 학교에 정규 동아리로. 아니면 여러분들 뭐 비교과도 이제 학습 관련 동아리가 있거든요. 비교과. 예를 들면 이제 뭐 영자 신문반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영어 뭐 토론이라던가 아니면 그냥 독서라던가 아니면 그냥 우리말 토론이라던가 그런 거 아니면 영어 팝송 동아리라던가 그죠? 역사 신문 만들기 동아리라던가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 모의법정 동아리라던가 되게 많이 있죠. 비교과 관련된 동아리들도 학습 동아리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소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만약에 이제 기회가 되면은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아무래도 소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죠? 유리한 게 사실이거든요. 골라서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이제 공립학교 학생들이고 동아리 개수가 이게 그렇게 다양하진 않을 거야. 이제 가위바위보를 많이 하게 될 텐데 가위바위보에서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그다음에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학습 관련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데요.
저는 근데 1학년 때 가입한 동아리가 3학년 때까지 쭉 해야 되는 동아리인데, 좀 어떻게 하죠, 저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동아리에서 나오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그 동아리 활동을 계속 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이제 자율 동아리를 본인이나 아니면 친구가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율 동아리에 이렇게 교과 관련, 학습 관련 자율 동아리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참고로 자율 동아리를 새로 만들 경우에는 이제 지도 선생님 한 분을 이제 섭외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것들도 한번 염두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2순위 동아리는 뭐냐? 자, 이제 만약에 지금 가능하다면이라는 전제가 붙게 되는데요. 진로 관련 동아리. 만약에 학교에 본인의 장래 희망과 관련된 동아리가 있으시면 이런 것들도 한번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마지막 3순위로는 이제 봉사 관련 동아리를 선생님 추천을 드립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봉사가 이제 교외 봉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교내 봉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교내.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 그 배식 봉사라던가 배식 아니면 이제 뭐 멘토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또래 상담 도우미 활동이라던가 그죠? 이런 거. 학교에서 이 일과 시간 중에 할 수 있는 봉사들이 충분히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의외로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또 소재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시도. 만약에 근데 여기까지 시도를 했는데 내가 가위바위보에서 다 졌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죠? 인기가 없는 노는 이런 동아리에 가게 되겠죠. 그죠? 근데 학습 관련 동아리가 별로 이제 인기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얘기들 들어보니까. 그죠? 그래서 학습 관련 동아리를 한번 이렇게 올해는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자, 진로 활동이라고 해서, 자, 진로 희망 분야가 나와 있어요. 제가 별표시. 자, 요건 여러분들 고급 팁입니다. 고급 팁인데, 작년까지는 여러분들 거기 그 표 몇 쪽이야? 12페이지를 보시면, 출결 상황이랑 그다음에 수상 경력 있잖아요. 2, 3번에. 그죠? 그 2, 3번 항목 사이에 작년까지는 뭐가 있었냐면 진로 희망 사항이라는 게 있었어요. 진로 희망 사항. 작년까지. 그렇게 해서 1학년 때 장래 희망이 진로 희망 사항. 1학년 때 장래 희망이 뭐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2학년 때 장래 희망이 무엇이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써 있는 항목이 있었는데 이 진로 희망 사항 항목이 올해부터 삭제가 됐어요.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장래희망이 아직 안 정해진 친구들은. 그렇죠. 그런데 장래희망이 이제 정해져 있는 친구들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왜? 그 학생의 장래희망이라던가 흥미라던가 관심 영역을 이제 직관적으로 어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간접적으로 보여줘야 돼. 그치? 그래서 독서가 그만큼 더 중요해진 거죠. 아시겠습니까? 독서 이력을 통해서 그 학생의 장래희망이 무엇인지를 어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요게 이제 왜 고급 팁이냐면 요게 대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학생부에는 이 진로희망 사항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완전히 빠졌어요. 근데 보입의 경우에는 요게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3월 달에 3학년 이제 진로희망 분야 있잖아요, 요거. 3월 달에 니네 이제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하거든? 요거 별 2개야. 담임하고 상담할 때 만약에 장래희망이 아직 안 정해졌으면 뭐 굳이 말할 필요 없겠지만 장래희망이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다. 아니면 어떤 뭐 분야로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그 진로희망 분야가 있다라는 걸 3학년 담임한테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에 써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자사고나 특목고나 자율고 지금 만약에 생각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 이런 친구들이 있으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3월 달에 담임 선생님하고 상담할 때
생각하고 있는 학교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학생부가 이제 중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좀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정중하게 인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학생부 관리를 좀 해주세요, 선생님. 이거는 검증이 된 거예요. 만약에 말을 안 하잖아, 그런 거. 장래희망도 말 안 하고, 목표는 학교도 말 안 하잖아. 그러면은 그냥 일반고를 갈 학생으로 생각을 하고요. 학생부 관리를 신경을 안 써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복사해서 집어넣고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요 창체 부분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진로활동, 목표 학교가 있고 그리고 장래희망이 어느 정도 정해지신 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선생님한테 좀 잘 부탁드린다라는 인사를 좀 드릴 필요가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시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는 친구 있어요? 12쪽까지.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 실적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뭐 올해까지는 그죠? 거의 봉사가 힘들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직 이제 바이러스 이제 뭐죠? 그 백신, 그죠? 백신을 이제 뭐 다음 주가요? 그죠? 이제 곧 맞을 거라고 하는데 뭐 이제 집단 면역이 이제 형성되는 시기가 그쵸? 뭐 이르면 올해 말이라고 하니까 작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내 봉사 정도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이 나옵니다. 요것도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고입은 삭제가 됩니다. 대입은 노출이 됩니다. 아시겠죠? 영재학교는 여러분들 고입의 경우에도 노출이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알고 계셔야 돼요. 요게 이제 원서 접수 시에 고등학교 입시는 삭제가 되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사고, 전국 단위 자사고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특목고, 외고 국제고의 경우에 등급 확인서가 찍혀요. 등급 확인서. 등급 확인서. 그래서 자사고는 이제 뭐 학교마다 들어가는 과목이 다르긴 한데 뭐 이제 대체로 국영수 사과, 절대평 같은 거.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국어, 사회, 절대평 같은 거. 이렇게 A인지 B인지 그게 이제 찍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뭐 원점수라던가 뭐 표준 편차라던가 과목 평균이라든가 이런 거는 다 삭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자유학기 상황이 나옵니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 1학년 때 했던 거 이렇게 쭉 기록이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경험상 99.9% 학생들이 다 좋게 써 있어요. 다 좋게 써 있고 여러분들 한번 봐봐야 안 보신 분들 어떻게 써 있나 1학년 때 거. 약 0.1% 학생들만 이제 태도면이라던가 참여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단점이 쓰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요. 독서활동 상황 별 2개 해주세요. 요건 이제 여러분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기억나세요? 1년에 몇 권 이상 입력해라? 15권 이상 입력하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지금 2월 달이고 다음 달에 이제 계약하고 하니까 계약하기 전에 계획을 세워서 읽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고등학교 가면은 평균 25권 이상 읽으라고 주문을 해요. 선생님들께서. 아시겠어요?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별 2개 주세요. 요거는 1, 2학년 담임 선생님의 그 코멘트가 적히는 항목입니다. 참고로 3학년 행특은 입력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행특은 마감이 된 거예요, 지금. 2학년 선생님이 아마 써주셨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통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냐면 그 학생의 전체적인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리더십, 인성이라던가 교우 관계,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잠재, 그 다음에 개인적인 애정이 담긴 코멘트,
이러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좋아요. 아시겠죠? 이런 거 하고 요거 이제 추천서를 대체하는 개념이니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요것도 중요하게 좀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2, 13 쪽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고등학교 학생부 제외 항목 아까 이제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좀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자, 전국 단위제 사고라든가 이제 외국 국제하고 똑같아요. 그죠? 뭐가 이제 빠진다? 예, 수상 경력이 똑같이 삭제가 됩니다. 수상 경력 삭제가 되고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교내 행사라든가 대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했었어요. 왜? 자소서를 작성할 때 중요한 뭐가 될 수 있다? 소재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죠? 소재. 관심이라던가 흥미,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은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과 내신 같은 경우에 원점수 같은 거 다 안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뭐만 들어간다? 성취도만 들어갑니다. 성취도. 이건 여러분들 자사고랑 특목고랑 똑같아요. 절대평가 등급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교과학습 발달 상황 똑같이 다 안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3학년 마찬가지 다 제외됩니다.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도 제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 2학년 때 기록이 된 것만 이제 노출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3학년 담임 선생님은 행특 입력을 안 해주십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학생부의 중요성 같이 볼게요. 자, 왜 중요한가? 자, 내신 평가 방식이 자 절대평가제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뭔 소리냐면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외고에 쓴단 말이야. 외고에 쓰면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89.5점으로 내가 A등급인지 원점수 100점으로 A등급인지 상급 학교에서는 알아 몰라. 전혀 몰라요. 그냥 A등급인가 보다 얘가.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그죠? 전체적인 디테일한 학생의 수준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뭘 강조하는 거야? 서류랑 면접을 강조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서류를 작성하기 위한 그 기본 밑바탕이 바로 학생부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학생부를 토대로 자소서를 작성한 것을 상당히 신뢰해요. 아시겠죠? 이거.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죠. 그죠? 모든 학교가요, 자소서보다는 학생부를 신뢰합니다. 왜? 자소서는 누가 쓴 건데? 학생이 쓴 건데. 학생부는 누가 쓴 거야? 교사가 쓴 거잖아. 그치? 너무나도 당연하지. 그치? 이거. 그 다음에 자소서와 더불어서 상당히 이제 면접을 도출하는 데 중요한 자료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이력 관리가 중요하다.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15초까지만 할 거야. 좀만 힘내, 얘들아. 그렇게 해서 학생부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죠? 자, 옛날에, 그러니까 보통 한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별로 이제 학생부에 대한 의미 부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부에 없는 걸 써도 뭐라고 안 그랬어. 그러니까 학생부에 없이 그냥 자소서에 내가 이렇게 막 뭘 했다, 뭘 했다, 뭘 했다 이렇게 써도 별로 의심을 하지 않았어요. 뭐만 잘하면 돼? 그냥 면접만 잘하면 돼, 면접만. 면접만 잘하면 그냥 믿어줬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뭐가 중요해지는 거야? 그 학생부의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학생부와 평범한 학생부가 나와 있어요. 자, 좋은 학생부. 자, 창체. 아까 이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이 있었죠? 얼마나 그 학생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가. 그죠? 얼마나 이제 자기 주도적으로 활동을 했는가. 그죠? 반면에 평범한 학생부는 뭐야? 학교에서 어떤 행사를 했는가가 잘 써 있는 거예요. 그 학생의 어떠한 일을 했는가, 어떠한 역할을 했는가는 안 써 있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죠? 학생이 무엇을 배웠는지, 수업 참여도는 어땠는지,
학업 성취도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이건 이제 대입에 해당합니다. 중학교는 삭제가 된다고 했었죠 아까. 그다음에 이제 평범한 건 뭐야? 선생님이 무엇을 가르쳤는지가 써 있는 거야. 이거 안 좋은 거지, 그지? 안 좋은 거야. 그다음 입학 평가자가 알 수 있는 거. 학생의 관심 분야라던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어떻게 발전했는가, 부족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완했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차별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은 거예요. 그죠? 하지만 평범한 건 뭐다? 학교에서 무엇을 했는지, 커리큘럼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건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 평가자가 이 학생은 이런 학생이구나. 요게 이제 좋은 건데 평범한 건 뭐야? 이 학교는 이런 학교구나. 그지? 이런 학생부를 여러분들 만들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학생부를 만들어야 돼? 이런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겠지. 그치? 자, 수업 듣느냐고 수고했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요. 16쪽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우리 함께 인사해요.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가도 좋습니다. 쌤, 저 뭐 질문해도 돼요? 그래, 재혁이. 아니, 재혁이 아니고 저 진혁인데요. 진혁이. 아까 그 수상 경력하고 그거는 다 제외되는 거죠? 고등학교 진학할 때는 원서 접수하잖아, 나중에. 네. 그때 이제 수상 실적이라던가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은 다 삭제돼. 아, 응.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나이스, 나이스. 진혁아, 마이크 꺼졌어. 무슨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뜨더라고요. 근데 그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담임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 담임이 승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 그리고 제가 그 지각 횟수가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감점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지각을 만약에 3번 하면은 그때는 무단결석 1회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점인데 그냥 지각 한 번은 괜찮아요. 그리고 더 이상 하지 그 마. 뉴스 봤는데요. 뉴스에서 그 배재고가 경희고랑 아, 이게 제외됐다고가 들었는데 배재고가 다시 그 뭐였지? 뭐 다시 우리 자사고 이거 해야 된다 이러면서 뭐 난리 쳤는데 이거 일반고로 되면 거기로 가야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야. 진혁아, 네. 자사고 그러니까 배제고를 포함해서 지금 자사고 지정 취소. 네. 지금 어제 법원에서 이제 그 위헌 그러니까 배제고 승소 판결을 내렸잖아. 네. 위헌 소지가 있다고 해서 결론이 어떻게 내리던 간에 진혁이 너는 몇 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저가 이제 이번 1년 끝나면 2022, 23, 24. 넌 25년도에 졸업을 하잖아. 네. 그러니까 너가 졸업할 때까지는 배제고가 자사고 되던 지정이 되지 않건 상관없이 너는 자사고 졸업생이야. 아, 너는 신경 안 써도 돼, 그거는. 그리고 저거 어, 마이크 또 꺼졌어. 토피아에서 그 추천한 책이 이거 말고요. 음. 다른 책을 찾아봤는데 토피아에서 추천한 책을 근데 없더라고요. 여기 너 근처. 장래희망의 의사야? 네. 근데 없어가지고 그러면 뭐 이곡 중에서 책 유명하잖아. 그 골든아워 그런 거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존경하는 위인 책 읽어도 된다고 했는데 네.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분의 인생에 담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 그건 네가 원하는 걸. 상관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오케이. 그래. 수고했다. 항상 수고하셨습니다. 적극적이어서 좋아. 네, 그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보자. 네.